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국어 김민준입니다. 반갑습니다. 힘드시죠? 역시 말하는 것보다는 듣는 것이 훨씬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조금 지쳐 계실 것 같아서요. 제가 조금은 빠르고 압축적으로 우리 중동하고 중산하고 어떤 국어의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본질은 무엇이고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지만 고등에서 내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능까지 성공할 수 있는지를 조금 압축적이고 아주 핵심적인 내용으로 전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김민준이고요. 현재 마이맥에서 인간 강사로 수업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휘문, 중동, 영동 이렇게 고1, 2 내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대성 출강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인강을 하고 있다, 그리고 대치해서 내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능과 내신 수업을 모두 다 진행하고 있는 강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어떤 학습을 하려면 큰 틀에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알고, 그리고 아주 세부적인 내용을 디테일하게 학습했을 때 효율적이고 또 성공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수능하고 내신 수업을 모두 진행하면서 사실은 국어라는 한 과목을 조금 본질에 맞게 조금 불필요한 것을 학습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것을 학습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제가 사실 지금 중3 수업을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이 3년째입니다. 3년째고요. 작년에는 일부가 마감됐고 올해는 거의 다 모든 타임이 마감이 됐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많은 아이들하고 호흡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본질에 맞는, 그리고 정말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오늘은 뭐 간단하게만 조금 말씀드릴 겁니다. 제 커리를 전체 말씀드릴 것도 아니고요. 뒤쪽에 다 실어드렸습니다. 그냥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공부해야지 지금 정말 효율적인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이걸 조금 정보로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을 주안점을 둬야 되는지 중동하고요, 그 다음에 중산을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중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해 중간고사 문항 분석을 해놓은 걸 조금 드렸고요. 중산 같은 경우에는 1학기 중간고사 시험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생생하게 보고 싶은데요. 자,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동의 문항 분석한 거예요. 보시면요, 여러 가지 정보를 보실 필요 없이 제가 짚는 것만 조금 따라오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출제 요소로 보시면 1, 2번에 화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요, 국어의 본질이에요. 1학년 교과서는 내신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학년 교과서는요, 우리 국어의 영역이 뭐 있죠? 지금 물음표 띄우신다고요? 국어의 영역이 뭐 있죠? 대표 숨막힙니다. 문학이 있고요. 그 다음 비문학, 독서 있고요. 그 다음 문법 있고요. 또요? 고전문학, 문학이잖아요. 뭐 있죠? 화법 있고요. 장문 있고요. 하나 더, 매체 있습니다. 힘듭니다. 아이들한테 이렇게 답이 나왔다면 제가 싸우자라고 외쳤을 거예요. 이렇게 영역이 있다고요. 그런데요, 1학년 교과서는요, 주 목적이 뭐냐면 어떤 한 과목을 중점적으로 보겠다가 아니라 모든 지금 언급한 내용들을 다 맛배기로 다 보여주겠다예요. 그러니까 공통국어 1과 공통국어 2는요 모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요, 학교 선생님들은 정확하게 아세요.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죠? 문법 중요합니다. 수능에서 45문제 중에요, 오답률 12 안에 2문제, 3문제가 들어갑니다. 문법 문제는 5문제밖에 출제 안 되는데 어렵다. 정확하게 아시고요. 또 하나 뭐 있죠? 많은 문항수 있는 거? 문학이 있고요. 또 하나 뭐 있죠? 비문학이 있어요. 그런데요, 고1에서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중요한 과목으로 아이들하고 함께 하시는 과목은 문학하고 문법이에요. 제가 올해 설명회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1학년 내신은 절반은 문학이고 절반은 문법입니다. 이건 완벽하게 해야 할 걸 하고 올라가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요, 비문학은 없네요. 사실은요, 수능을 치러보면 오답률 12 안에 6문제에서 7문제는 비문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1학년 교과서에는 비문학은 너무 유치하고 쉬워요. 근데 학교에서 해주시려면 그럼 뭘 가지고 해야 돼요? 부교재 같은 걸 가지고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들에서는 비문학을 다루지 않아요. 대신 이 비문학의 역량을 사용할 수 있게 문제를 출제하십니다. 어머니들 친숙한 걸로 보기상자요. 보기상자는 학교에서 수업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글을 읽고 나면 비문학과 같이 쓰인 이 글을 읽고 시험 범위 내의 문학 작품과 연계해서 선택지의 정오 판단을 유기적으로 해봐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지금 그럼 문항으로 한번 볼게요. 자, 화법이 있습니다. 두 문제 있어요. 그리고 나서 쭉 문학, 그리고 쭉 문법이에요. 그 다음도 한번 보세요. 문법 쭉 이어지죠. 대단원 어휘 두 문제 들어있고요. 또 문학이에요. 또 문학이에요. 서답형 가볼까요? 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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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법이에요.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문학하고 문법이 물리적인 양으로 나눈다면 한 학기는 문학, 한 학기는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당장에 우리 아이가 성공적인 고등학교 생활을 하려면 무엇과 무엇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문학하고 문법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보세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요. 재밌게도요, 지금 제가 뽑아드린 문항 분석에서요, 보시면 3번, 4번, 5번 같은 경우에 외부 작품을 연계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시험 범위 내에 작품이 한 작품 있어요. 그러면 시험 범위의 작품, 문학 작품과 연계된 또 다른 문학 작품을 2개, 3개씩 넣는 거예요. 수업하시지 않는. 왜요? 아이들은요, 죽고 살고 해요. 우리 중동 같은 경우에도요, 실제로요, 반에서 1등 하고요, 그 다음 5등급이 나오는 아이들까지도요, 제 수업에서 한 명도 안 졸아요. 그러니까 다 열심히 한다고요. 시험 범위 내의 작품에 대해서 모르고 시험 보러 가는 아이는 없어요. 그런 아이는 점수가 안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도 점수 차이는 난다고요. 무엇 때문인지 그걸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연계 작품을 내거나 또는 여기 외부 작품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얘는요, 시험 범위 내의 작품하고요, 주제나 표현법이나 뭐나 아무 연계가 없어요. 그냥 마치 모의고사 문제 나오듯이 그냥 문학 작품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세트로 이렇게 문제를 출제합니다. 보세요. 외부 작품, 외부 작품, 외부 작품, 외부 작품. 그러니까 실제로요, 이때 중간고사 때요, 어느 정도였냐면 문학이 21문제 나왔거든요. 41문제 중에서. 이 21문제 중에요, 11.5문제가 그냥 시험 범위 외의 작품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모의고사 보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보세요. 질문 드려볼까요? 그럼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질문이라고 말씀드려요.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소설이 그냥 툭툭툭툭 나와요. 현대시가 툭툭툭툭 나와요. 그러면 시나 소설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분석하고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약간 추상적이죠. 그죠? 그런데 문제에서 뭘 물을 줄 알고 이 작품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 문학 좀 했죠. 저는 지난주부터 문학을 시작했거든요. 아이들 문학에서 뭐 했어요? 질문에 답이 지치셨습니까? 질문에 답이 안 나옵니다. 대부분 다 이론 개념들을 막 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작품 보는 법은 아직 시작도 못 했을 거예요. 그리고 문학 개념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문학 개념을 본다고 해서 이 아이가 작품에서 이 문학 개념을 다 찾아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 지급법은 다 아시죠? 그런데 아이들한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얘들아, 지급법 찾으려면 뭐 찾아야지? 그러면 처럼, 같이, 듯이 이런 걸 찾아서 원관념하고 보조관념을 찾아요 라고 답을 해요. 그런데요, 이 지급법은요, 문학 개념 수많은 녀석 중에 일부분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다른 단어로 야, 영탄적 어조는 뭐니? 그러면 이제 절반은 물음표를 띄워요. 근데 구석에서 한 녀석이 그래요. 간탄이요. 정서 드러내는 걸. 오케이. 그럼 뭘 근거로 찾아야지? 라고 하면 아무한테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문학 개념을 아는 것만으로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탄적 어조를 찾으려면 감탄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요. 감탄형 어미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서리적 표현 같은 것들도 영탄적 어조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지 않으면 문학 개념 백날해야 어차피 문제 풀 때는 못 풀어요. 그러니까 그 능력치까지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결국은요, 보세요. 지금 이렇게 외부 작품이 나온다. 문학의 해결책입니다. 다 말씀드렸어요. 제가요,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항상 일반화시키는 버릇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면서 넘어갑니다. 자, 문학 잘하려면 2가지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뭐 해야 되죠? 낯선 새로 보는 문학 작품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읽어내고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두 번째요. 자, 무슨 개념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문학 개념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됐나요? 이 두 가지를 이제 우리는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다음 자, 우리 중3도 한번 봐볼게요. 중3 문제가요. 사실 본질은 똑같습니다. 지금 시험지에 보시면 여기 해상도가 조금 낮아서 잘 보이실 텐데요. 자, 보시면 1번부터 지금 9번까지는 문법이에요. 그리고 자, 그 뒤부터 또 문학작품 3작품 연계했어요. 자, 근데 이 중에 2작품은 시험 범위가 아니었고 1작품만 시험 범위였어요. 자, 그 뒤에도 보시면 다시 또 문학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또 문법 시작해요. 그리고 또 문학 시작합니다. 또 문법 연계돼서 나오다가 문학 소설이에요. 이런 식이라고요. 그러니까 본질은 똑같아요. 본질은 똑같은데 결국은 외부 작품을 얼마나 내는 학교인가 내지 않는 학교인가, 또는 보기 상자를 얼마나 다양하게 많이 활용하는가 활용하지 않는가예요. 그런데 우리 중3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중동에 제가 문제수가 41문제라 그랬잖아요. 학교마다 변별을 하셔야 된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등부터 정말 하위권이라고 하는 아이들까지도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러려면 변별을 하려면 아주 기본적으로 아이들한테 가르치지 않은 걸 내면 되지, 또는 기본적으로 갖췄어야 되는 역량에 대해서 점검하면 되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자, 보기상자를 많이 쓰느냐 많이 쓰지 않느냐인데 지금 문제 한 번만 보시겠어요? 이게 중3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지금 보기상자 많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여기 앞장 보여드릴까요? 보기상자 많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별로 안 보이죠? 별로 안 보이죠? 그러니까 중3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스타일인 거냐면요, 이런 스타일인 거예요. 아주 묵묵하게 야, 오케이, 내가 가르친 거 니네가 알면 문제 풀 수 있게 나는 낼 거야 라는 스타일인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중동을 하고 있지만 중3 같은 스타일이요,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요, 그간 아이가 열심히 했건 안 했건 이번 고4 때 정말 열심히 했으면 점수가 잘 나와야 된다고 믿는 강사거든요. 정신 차리고 열심히 했는데도 점수가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까 중동 같은 스타일 한번 보세요. 문학의 절반 이상이 안 본 작품에서 나와요. 그러면 불안 지점이 있죠. 근데 중4는 어때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잘 나올 수 있는 학교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우리 아이의 성향을 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의 국어적 역량이 괜찮은 것 같아. 다른 아이들보다 읽기 능력도 조금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중동을 가면 훨씬 더 수월한 거고요. 우리 아이는 성실해. 근데 정말 디테일한 것까지 막 외워. 그런데 아직은 국어 읽는 능력은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이러면 중3을 가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거까지도 이제 갈래지어 드렸습니다. 됐죠? 그죠? 자, 요렇게 해서 문제가 이제 출제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요거예요. 보세요. 자, 내신 국어에서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사용하는 방식은 무엇이냐? 아까 중동처럼요, 문항수를 많이 주기도 해요. 50분 시험에 41문제를 냈다고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요, 시간에 허덕허덕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외부 작품 많이 내면 읽느라고 또 시간 걸려요. 보기상자 내면 또 시간 걸려요. 그리고 선지 막 4줄씩 뽑아버려요. 실제 수능보다 더 길게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변별력을 확보하는 방식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 학교에서 수업하지 않는 내용을 넣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째, 보기상자를 통해서 외적 증거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수업하지 않은 문학 같은 경우에 만약에 시험 범위 내의 작품하고 연계되죠? 그럼 저 같은 사람이 막 맞춰버려요. 아까도 여기 뭐 적중 막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맞춰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관계없는 작품을 내실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한테도 얘기해요. 야, 내가 아무리, 제가요 학교에 10년 있었거든요. 저 자사고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학원 나온 지 10년 차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제가 연계 작품을 잘 맞춘다 해도 100%는 못 맞춰. 니네가 읽는 능력을 길러야 해 라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런데요, 이걸 얘기하면서도 제 마음속은 계속 찔려요. 왜 그러냐면 내신 수업을 하면서 내신 기간에요, 외부 작품에 대한 읽는 훈련을 할 수는 없어요.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거든요. 내가 1시간을 들이건 1시간 반을 들이건 이 읽는 법을 한다고 해서 아이가 완전히 체화시켜서 그럼 그걸 적용시켜서 문제를 풀 수 있느냐? 그 시간에 차라리 연계될 작품을 몇 작품을 더 보는 게 아이들한테는 효용감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도요, 시험범위 아니잖아요 해버리면 집중력가 뚝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역량은 언제 길러야 되는 거예요? 내신 대비 6주, 7주, 8주 하지만 그 기간에는 못 길러요. 그 이외의 시간에 기르는 거예요. 지금 같은 때 또는 중간기말 사이 여름방학 같은 데 기르는 거라고요.
수능 공부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자 이렇게 수업하지 않은 문학에 대해서 출제되는 거요. 요게요. 한 번 걸리죠. 그러면 내신 기간마다 계속해서 점수가 안 나옵니다. 제가요. 요거 자주 드리는 질문인데요. 전교 1등하고요. 10%를 갓 넘은 2등급 1등하고요. 몇 문제 차이 날까요? 전교 1등하고 2등급 1등하고 문제수로 치면 몇 문제 정도가 차이가 날까요? 2문제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1.5문제예요. 점수로 치면 4점에서 5점이에요. 그러니까 2등급 1등이요. 전교 1등만큼 공부를 열심히 안 했느냐? 아니요. 죽고 살고 하고 갔어요. 모르는 거 하나도 없이 정말 제가 너무 맘 아프도록 열심히 하고 갔다고요. 나 이번에 1등급 1등 하려고. 얘랑 나랑 2문제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근데 시험 보고 나오면 2가 또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해야 될 것들을 안 하면 그 차이가 계속 극복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중3 수업에 뛰어든 이유도 그것 중에 하나예요. 오죽하면요. 고2에서도요. 아이들이 표현법을 저한테 물어요. 고2인데 문학 수업에서요. 그러니까 이걸 중학교에서 닦고 왔다고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생각하신다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걸 설명해 주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학 개념 온전히 다 닦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 수업하지 않은 문학에 대해서 읽는 방법 익혀야 되고요. 보기상자를 읽기 위한 독해법, 읽기 능력 길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1등급하고 2등급의 차이는 결국은 뭐냐. 자 어려움과 해결책으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아이가요 문제를 딱 읽는데 선택지 1번에서 5번의 진술의 내용이 명확히 뭔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요. 아까 직유법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직유법처럼 유치하게 어떤 표현법이 쓰였다라고 절대 선지에 안 나와요.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고 작품에 있는가 없는가 찾게 시킨다고요. 그런데 아이는요. 이게 표현법인 걸 모르면 그냥 일상어로 받아들이고 선지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푸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답률도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자 선지 진술 속의 문학 개념만큼은 완벽히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요. 이번에 문학 교재를 쓰면서요. 문학 개념 하나도 빠뜨림없이 다 썼습니다. 그리고 개념마다의 사례 작품까지 다 넣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다 찾아보게 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 작품에서 내가 찾는 훈련을 계속 할 겁니다. 실제로요. 제가 굉장히 기분이 이번 주에 주중에 좋은 피드백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시즌 1에서 문법하고요. 현대문법, 고전문법까지 다 했고요. 그 다음에 비문학 기본적으로 독서 구조를 다 잡았습니다. 아이들하고요. 12주차 동안. 그리고 이번 주에 13주차 이제 문학 수업을 처음 시작했는데 이런 피드백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수업들하고 같이 듣고 있었던 친구들이 조금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똑같은 문학 수업인데 선생님 다른 수업이에요.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만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작품 속에서 그걸 실전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잡서에 있는 거 저는 읽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아이들 여태까지 문학 공부할 때 뭘로 공부했어요? 잡서나 참고서 설명 달려져 있는 걸로 공부했죠. 이건요. 줄구를 간단하게 줄여놓은 거예요. 비문학을 줄여놓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요. 단 한 번도 혼자 현대시를 읽어본 적이 없다고요. 서점에 가서 쭈그려 앉아 시집을 보는 사람을 보면 도통 이해가 안 된다고요. 왜요? 시를 읽을 줄 모르니까. 그래서 시 읽는 법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제시할 겁니다. 추상적으로 독해법이나 분석법이 아니라요. 이거 뽑아야 해 하면서 같이 과정을 따라갈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가요. 실제로 시, 소설, 수필, 극을 읽을 수 있는 능력치가 생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미션으로 아이들하고 함께 할 거다라는 거고요. 문학 개념 하나하나 선지 속에 있는 거 모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제가요. 약속드릴게요. 내년에요. 아이가 고등학교 올라갔어요. 그런데 엄마 나 학교에서 김민준이 이야기하지 않은 문학 개념 나왔어 라고 이야기하면 저 찾아오십시오. 제가 개인과외 해드리겠습니다. 정말로요. 제가요. 하나도 빠뜨림없이 교재 다 썼습니다. 문학 개념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함께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다수의 문제가 정답이 2개로 보이는 경우. 자, 이런 경우가요. 어떤 거냐면요. 선지에서 의도하는 범주에 맞게 해석할 줄 모르는 경우예요. 야, 이것도 정말 안타까운 경우거든요. 죽고 살고 공부했는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든다면 선지에 들어있는 개념이 요만큼이 있어요. 대상 A가 있는데 대상 A는요. 2가지 내용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1과 2로요. 그런데요. 선택지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A라는 대상은 1이다. 맞아요? 틀려요?
다시요. 선지 판단해 보는 겁니다. A라는 대상이 있고 A라는 대상의 내용 요소는 1과 2가 있어요. 그런데 A는 1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맞죠? A가 1인 건 틀린 진술이 아니잖아요. 이게 잘못됐어라고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아이들이 범하는 오류예요. 오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를 못 읽어내요. 그러니까 선지에서 말하는 내용이 무엇이다를 판단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확대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한 애가 선생님 A는요 1과 2가 합쳐져야 되는 녀석이잖아요 라고 반문해요. 그런데 다시 제가 그대로 질문해요. 야 A는 1이야. 틀렸어? 아니요 맞죠. 근데 2가 없잖아요. 그래서 틀렸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A는 1이 틀려? 아니요 맞죠. 계속 이래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선지를 확대 해석하거나 축소 해석하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열심히 공부하고 또 틀립니다. 그렇게 되면 정답이 두 개인 것처럼 보이고 괴로워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 훈련도 선지 분석 훈련도 같이 해야 됩니다. 문제 유형별로요. 그렇게 해서 선지가 의도하는 범주에 맞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입니다. 자, 변별을 위한 연계 비연계 작품들 출제된다. 그러니까 필수 분석 요소를 목적으로 문학을 분석해야 됩니다. 문학은 감상하는 거 아니에요. 문학은요. 감상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국어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바가 분명히 있고요. 평가원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바, 출제자가 요구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이거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아이들이요. 만약에 모의고사 한 해분을 치른다고 쳐볼게요. 거기서 현대시 세트를 풀어요. 그런데 현대시가요. 한 세트에 3작품이 들어있습니다. 한 작품을 읽는데 몇 분 정도 할애할까요? 몇 분이요? 2분이요? 2분이면 망합니다. 현대시 한 작품은요. 일반적으로 1분 내에 마무리해야 되고요. 현대시 세트는요. 4분 30초에서 5분 안에 문제풀이까지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현대시 한 편을 읽는데 1분 정도가 적당하다고요. 실제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사실은요. 뭐 어마무시하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알든 모르든 읽고 넘어가거든요.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 안에. 그런데요. 보세요. 1분 안에 이 작품의 주제를 뽑을 수 있을까요? 못 뽑아요. 평가원에서도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작품을 보면 뭘 목적으로 읽냐면 이 작품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주제를 찾아야지를 목적으로 읽어요. 그렇게 되면요. 절대 못 뽑고요. 작품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주제까지 가는 과정을 익혀야 돼요. 그 주제가 필요하면 어디에서 주는 거냐면 보기상자에서 주는 거예요. 문학은 예술인데 어떻게 정답이 적혀져 있냐고요. 내가 감상하는 만큼인 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기 김민준이 서 있어요. 김민준 어떤 느낌이십니까? 예술은 아닙니다만 어떤 느낌이십니까? 이상합니까? 어떤 느낌이십니까? 그렇죠. 그거 잘 가르쳐야죠. 제가 강산 눈을 피하셨습니다. 어떤 느낌이십니까? 좋은 느낌. 다 다르다고요. 다 다르다고요. 이게 잘못된 답이에요? 다 맞는 답이죠. 나한테는 맞는 답이라고요. 그런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보기 상자에서 갈래 지어주는 거예요. 길잡이를 해주면 그 방향대로 읽어가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필수 분석 요소라는 걸 익히고 나면요. 아이들 앞으로 이제 참고서 없이 제가요. 지금 아이들 예비고일 아이들 클리닉 하다 왔거든요. 그런데요. 현재 지금 처음 보는 현대시를요. 제가 막 주고 야 선생님이 어제 제시한 지난 주말에 제시한 필수 분석 요소 빨리 써봐. 나름 막 써요. 그러니까 시 한 편을 가지고 혼자 공부할 수 있게 돼요. 참고서 없이도 읽어보려고 노력하게 된다고요. 그렇게 되어야 나중에 수능에서도 성공하고요. 내신에서 외부 작품 읽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내신 국어 대비만으로 수능 대비가 가능할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내신 대비 기간에는요. 실제 문학 개념을 학습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수능에는요. 우리 아이들이 문학 개념 전반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시험 범위에요. 현대시요. 실제로요. 2작품, 3작품 들어있으면 많이 들어있어요. 거기 들어있는 문학 개념조차도 다 말씀 안 해주세요. 학교에서는요. 근데 수능에서는 그 문학 개념 3월 모의고사부터 다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체계적으로 미리 닦아놓고 가는 것이 맞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예상되는 연계 작품 보기에 집중하지 낯선 작품을 읽는 독해 훈련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내신 때 진이 다 빠져요. 저도 그렇고요. 특히나 3월 달에 아이들 딱 만나죠? 그러면
굉장히 순둥순둥하고 제가요 일로 가라 그러면 일로 가고 절로 가라 그러면 절로 가요. 문제 200개 풀어와 그러면 200개 다 풀어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엄청 긴장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잘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요. 처음에. 실제로 잘할 수 있고요. 열심히 하면. 그래서 죽고 살고 해서 한 6주 7주쯤 되죠. 그러면 저랑 같이 다크서클 무릎까지 내려와 있어요. 정말로요. 쾌행해집니다. 근데 그거 딱 끝나고 나면 수능 공부해야 되거든요. 근데요 그걸 안 하면 또 그 다음 고사 때 또 장벽을 또 느껴요. 낯선 작품을 읽는 훈련을 또 안 하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시작됐고요. 내신과 수능을 국어에서는 퐁당퐁당 계속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2학년 끝날 때쯤 되면 평가원 기출까지 분석 마무리 다 끝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3학년 때는요. 아예 재수생처럼 공부해야 재수생들하고 현역들이 이겨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수능 수업에 고2까지 선수능반까지 쭉 갈 때요. 아예 고2에서 평가원 기출 분석까지 다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아이들하고 수능 치르고 종강해요. 제가요. 고2 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결국은 재수생, 삼수생 애들하고 경쟁해서 이긴다고요. 우리 아이들 학교 가려고 하는 학교예요. 한 해에 서울대 50명씩 가고 막 이래요. 그중에 현역 몇 명 될까요? 그죠? 그러니까 재수생, 삼수생들하고 경쟁하는 거라고요. 내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경쟁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요. 결국 보기상자 그리고 작품 선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이 눈 자체를 조금 길러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걸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커리만 설명드리고요. 저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즌 1에서요. 현대문법 하고요. 그 다음에 비문학 구조 다 분석했고요. 고전문법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렇게까지 하면요. 요게요. 우리 고1 내신의 절반이 끝난 겁니다. 실제 고1 내신보다 더 많이 한 겁니다. 고1 내신에는요. 문법이 다 들어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자 현대시, 고전시가 그리고 현대산문, 고전산문까지 해서 요건 소설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2월달까지 해서 종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 거기 밑에 보시면 누적과제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실제로 제가 아이들 제 순서에 따라 문법 내용을 다 마무리했고요. 요걸요 복습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당연히 다 잊어버립니다. 문법 같은 경우에는 반복 학습을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문학하고 문법까지 누적으로 계속 줄 거고요. 제가 수업한 순서대로 줄 겁니다. 문법도요. 실제로요. 가장 작은 날인 의문부터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의문부터 공부하면요. 의문 부분은 다시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품사부터 해야 되는 거고요. 어찌됐건 자 그렇게 해서 비문학까지 고3 수준으로 나갈 거고요. 제가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해서 제 수업 시간에 내용 맞는 것을 뽑아서 줄 겁니다. 그리고 문법까지는요. 대치동에 있는 우리 기출문제들하고 수능 기출까지 다 풀릴 겁니다. 이렇게 하면요. 실제 문법만 딱 안정감 갖춰도 고1 올라가면요. 시험 범위의 내용을 절반만 공부해도 되는 거예요.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문법 마무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문학 작품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 과정들에 따라서 쭉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은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자 수업 시스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업이요. 토요일 10시 그리고 일요일 6시 이렇게 있고요. 1시간씩 남아서 저랑 복습으로 클리닉 하고 가고요. 그 다음에 과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 주 수업 내용에 따라서 문학 그리고 누적과제로 독서 문법 나갈 거고요. 실전 모의고사 한 세트 풀고 오답 확인까지 해와야 됩니다. 그래서 성적표 발송할 거고요. 자 위클리 시조랑 어휘 학습해와야 됩니다. 그래서 매주 수업 시작할 때 테스트 보고요. 80점 기준으로 통과 못하면 남아서 재시험 치르는데 다 맞아야 집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시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잘 못 읽어요. 그래서 제가 매주 10분 영상으로 10작품씩 찍어서 보내줍니다. 링크로 만들어서. 그래서 아이들 읽어서 공부해 올 수 있게 하고요. 이렇게 쉬는 시간 한번 가질 거고요. 자 그리고 끝날 때 클리닉 한다라는 거. 그리고 주중에 클리닉 목요일날 4시부터 10시까지 있고요. 그리고 24시간 언제라도 질문 가능합니다. 교재 라인업들이고요. 그 다음에 과제 라인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 그냥 쭉 읽어보시면 충분할 것 같고 요 성적표 발송해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오답 확인하는 내용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 보여드리고 위클리 어이시죠. 그 다음에 과제들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제가 수업 끝나고 나면 항상 수업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 드립니다. 성적표 조약에 이렇게 눌러보시면 제가 카톡으로 저희 채널로 보내드리고요. 김민중 국어 페이스메이커라는 채널이고요. 이 채널에서 발송해드리고 수업 내용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과제는 뭡니다. 개인별 전달사항 이런 거 보내드리고 그 다음 이렇게 성적 조회하기 이런 거 눌러보시면요. 우리 아이의 점수, 클래스에서의 최고점, 평균 그리고 우리 아이의 점수 누적으로 계속 보실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겠습니다. 김민준이었습니다.